안녕하십니까. 캐석정의 임병진입니다. 32회차 목요경주입니다. 자, 오늘 입추였다고 합니다. 자, 라디오를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오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왜? 입추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워도 되냐? 이런 얘기죠. 올해가 가장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더 더워질 거라는 얘기인데 매년마다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선수들도 더운지 일단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였던 뭐 이태희라든지 뭐 김민준이라든지 좀 더 체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의외의 선전을 했던 전력들도 있죠. 이용세 7초대의 기록을 가지고 그렇게 타도 되는 건가? 이길 뻔했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신형 모터 바뀌고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도 수요경주에서 현장 추천 그리고 최대한 이제 공격적으로 적중을 향해서 좀 총력을 다했는데 목요경주도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는 자 이현준에게 힘을 실어봅니다. 처음에 17기 데뷔하고는 자 김태훈이 정말 인상적인 선회력을 선보였습니다. 야 14기 박원규 이후에 15, 16기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모터를 많이 탑니다. 그리고 뭐 잘 생각보다 더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이현주는 지금 100%의 3연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전 경주마다 항상 좋은 코스를 받고 좋은 모터를 받은 건 아니지만 스타트를 또 전술을 집중해서 꾸준하게 오히려 지금 이현준이 탑입니다. 제가 기사도 썼었는데 17기 어차피 이현준과 김태훈이 투톱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기에 이제 황동규까지 뭐 7기에 심상철, 장수영, 배이민처럼 17기도 이렇게 대부분 남자 선수가 일단 강세를 나타내고 여자 선수들 중에서는 조미아가 제일 낫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명이 플라잉을 했는데 그 선수도 제가 좀 이메란 선수 지켜보고 있는 전력인데 부담 없이 또 출전해서 빠르게 경기력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현지 선수도 자,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본인이 더 또 이용세 선수도 그렇고 이현지 선수도 그렇고 둘 다 윈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 가능성은 있다라고 평가되는 만큼 3개월 안에 빠르게 실전 감각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이 17기 10명 중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현준이 최고라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다시 한번 강공을 펼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일단 휘감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안쪽에 박지훈이 살기 위해서는 같이 스타트를 끊고 나와야 되는데 턴 스피드 면에서 좀 많이 1, 2, 3가 느립니다. 자, 1, 2, 3라는 점은 이제 턴 마크를 공략하는 데서 초동 잡고 중간에 핸드 치고 마지막에 빠져나가는 1, 2, 3를 1, 2, 3를 이렇게 자세 잡는 것까지를 얘기하는데 진짜 실력 있는 선수들을 보면 이게 한 동작이죠. 1, 2, 3가 아니라 하나의 동작으로 가는데 1, 2, 3로 가는 전략이 있습니다. 1, 2가 좀 느립니다. 박지훈이. 그렇기 때문에 이현준이 시감는다라고 한다면 옆자리에 김태훈 오늘 어저스트를 하는 바람에 시속이 아예 죽어버렸지만 또 진로가 막혀서 고전했지만 같이 이현준과 함께 공간을 파고들거나 붙어들게 한다면 가능성이 있겠고 이현진은 항상 그랬듯이 턴마크를 짧게 돌아 나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황동규는 오늘 좀 기회를 좀 엿봤지만 탄력이 좀 늦게 붙는 모습이라서 조미아가 세게 붙어들긴 한다면 나머지 선수들과 경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이 높은 것이 김태훈 그 다음에 조미아라고 생각이 되는데 배 나가는 게 김태훈이 생각보다 탄력을 살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경합에서 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김태훈과 조미아를 같이 보는 여기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전략 보내드리겠고 김태훈이 같이 튀어나간다라고 한다면 이현지가 내선을 잡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순위권의 변수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이현주를 놓고 도전 선수를 찾는 양상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인 만큼 현장에서 주력 주권을 찾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경주는 자, 매번 이진우 나올 때, 이인 나올 때, 김동경 나올 때, 한운 나올 때 같은 레파토리가 나옵니다.
1코스에서나 믿고 쓸 수 있는 전력이다. 믿고 쓴다라고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이다. 1코스에서나 쓸만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유독 1코스에서 성적이 좋은 게 이진우인데요. 편성이 해볼 만합니다. 오늘도 저는 이진우를 뒤로 봤는데 김민준이 못 잡았죠. 자, 그게 좀 아쉬운데 이진우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면서 도전 선수를 찾는데 김동경이 지금 스타트가 전혀 안 나오고 있고 김선웅이 무겁기 때문에 반해진을 1순위로 묶어가는 그런 편성이고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는 자 김선웅을 묶어갈지 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김국흠 오늘 김기환과 영원의 맞다이를 놨습니다. 자 결국에는 마지막 턴에서 이겨냈는데 그만큼 후반기는 좀 절실하다는 얘기죠. 은퇴가 걸려 있는 만큼 빠르게 좀 성적을 내서 안정권을 찾고 싶다 이런 거고 안지민을 좀 지켜봤는데 안지민의 순발력도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치는 것은 좀 선택을 좀 신중하게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기본적으로는 반해지를 묶어가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3경주입니다. 자, 김지연의 순발력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되고 김지연을 상대로 안쪽에 박서리와 박준호 여기에 박종덕까지 선두권 진입을 노리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김도희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야 김도희가 오늘 한 게 뭐야? 플라잉하고 와가지고 스타트 쫄아 있고 모터도 안 나가. 근데 지정훈련에서 다른 코스는 부진을 보였어도 인코스에서는 좀 집중을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스타트만 끊으면 어떻게든 입상권에 갖다 댈 수 있기 때문에 복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 김지연도 스타트를 끊어야 공간 침투나 아니면 주도권 장악에 나설 수 있는 거죠. 오늘 스타트 김지연 몇 끊었습니까? 4대 끊었습니다. 4. 김지연 5사입니다. 5사. 4대도 아니고 5대. 아무리 아웃코스라고 하더라도 일단 뭐 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저는 4대가 넘어가는 스타트는 정시주를 낮다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스타트감을 체크한 다음에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추리고 저는 자 3경주의 승부수를 준비했습니다. 노림수를 준비한 만큼 현장에서 다시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요일 댓글에 수요일 예상 분석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문자 신청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음성 정보 어떻게 하냐 제가 여기서 맨날 써드리고 있죠. 궁금해서 그럴 수도 뭐 정말 모르겠고 궁금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음성 정보는 매 경주마다 전화를 거시면 됩니다. 060 700 그다음에 6557로 전화를 하시면 되는 안내를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고 문자 정보는 일단 파워레이스를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하시는데 간단하다고 합니다. 비밀번호도 여러 개 복잡하지 않고 그리고 회원 가입하시고 임원이 충전하신 다음에 전문가 신청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제 더보기 있습니다. 여기 밑에 영상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031-790-1689 이렇게 나와 있는 만큼 거기서 문의 전화하시면 되고 10시부터 통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4경주 현장 추천 경주인데요. 여기는 일단 혼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인이 있는데 뭐가 혼전이야. 말 그대로 속편하게 간다면 6번을 놓고 안쪽에 경쟁 상대들 특히 1코스를 잘 타는 김태규 그리고 부진만에 나서 이태희 여기에 순발력 있는 이지은까지 뭐 이렇게 묶어가면 된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지만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조성인. 자 오늘 아까 김민준이 아니라 조성인이었죠. 이진우한테 저는 4-3을 했는데 3-4로 들어와서 좀 속이 쓰렸는데 자 그만큼 공간을 예전에는 그냥 푹 쑤시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보고 들어갑니다. 조성인 선수가 뭐 마음을 상할 수도 있겠지만 조성인 선수도 예전 같지 않은 그런 공간 침투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아쉬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변 전략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조성인이 부러질 수도 있고 또 나머지 선수 중에서 충분히 변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다양한 접근법 특히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시 한번
6권을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오경주 심상철한테 오늘 당했죠. 화요일 연습까지만 해도 그래 괜찮아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요일 아침 훈련에서 온라인 안 나와, 스타트 안 나와, 기록 안 나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꼈더니 바로 머리 쳤습니다. 스타트가 근데 빠른 게 아니었죠. 심상철도 스타트가 3대였습니다. 3대였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다 늦었기 때문에 발순이 앞섰기 때문에 간 거고 이제 1코스입니다. 1코스이기 때문에 그래도 심상철만한 전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옆자리 선수들을 묶어보는데 사실상 1번을 보더라도 혼전입니다. 2인 위치 좋죠. 배혜민 모터 좋죠. 오세준, 김경일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첫 뛰고 뽀 뛰고 3, 4번을 제끼고 1번 1놓고 2, 3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심상철이 머리를 못 치는 그림도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확실하게 스타트를 주도하지 못한다. 2인이 기습에 나설 수도 있고 자, 동기생인 배이민이 모터가 좋기 때문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간을 같이 노리더라도 직선에서 쭉 뻗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심상철이 축으로 평가되지만 2번, 3번을 상대로 머리를 못 칠 가능성도 최악의 상황은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육경주입니다. 육경주는 김종목이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여기 윤상선이 오늘 깜짝 입상을 했지만 아웃코스는 어렵습니다. 저는 때려 죽여도 추천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을 조합하는데 이주영이 1코스 2점을 좀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3, 4, 5번과 묶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지만 이주영 스타트가 지금 0.3대입니다. 옆자리를 컨닝하면서 많이 가고 있는데 김종목이 지금 컨디션이 좋지가 않죠. 그럼 승부 타임이 느려진다. 그러면 경쟁 상대들이 1번을 잡아먹는 그림이 그려지고 그 중에 박진서가 지금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쉽게 2차기에 그쳤지만 오늘은 우승까지 1, 2번 사이를 정확하게 파고들거나 직접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최종적인 축을 정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입상 후보 소화목까지 약하게 보더라도 일단 정하면 축만 정하면 쭈르륵 답이 나오는 편성인 만큼 자,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7경주입니다. 8경주가 현장 추천 경주고 7경주 같은 경우는 김민길이 오늘 5코스에 수요경주에도 5코스에 나왔는데 제가 현장에서 꺾었습니다. 이지은으로 음성을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 이지은에 대한 삘이 딱 왔기 때문에 1, 5, 1, 2 이렇게 추천해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머리로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정하면서 가는데 오늘 한성근을 2번 다 믿고 갔습니다만 2번 다 뒤통수를 쳤습니다. 5착 3착 안 좋아 보입니다. 뻗는 게 일단 선의 힘은 그렇다 치지만 선의 이후에 치고 나가는 탄력이 너무 약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확실하게 밥상을 차려줘서 3번이 정확하게 받아먹는다고 한다면 2, 3으로 떨어지겠지만 3번이 또 부러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러질 수 있는 전력은 이제 대신 대타로 나올 수 있는 게 손유정과 정용진인데 정용진 모터가 교체됐죠. 근데 괜찮은 거고 그 다음에 손유정은 스타트로 자력으로 맞서서 김민기를 찌르게 만들거나 아니면 김민기를 크게 도르게 만들어서 본인이 살아남는 그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6번을 변수로 활용을 하시고 일단은 한성근이 대끼리로 팔리겠는데 한성근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손유정 쪽으로 먼저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손유정도 스타트만 끊으면 승산이 있는 모터고 또 1코스 성적이 가장 좋기 때문에 김민길이 옆에 있는데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에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두 선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승부경주입니다. 승부경주인데 여기도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적을까요? 자, 음성 문자는 파워레이스에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파워레이스에 들어가셔서 신청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구경주는 박원규가 아웃코스로 밀려나 있지만 제가 오늘 또 마찬가지로 1코스에 있는 박원규를 믿고 갔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화요일날 보다 수요일날 더 좋을 거고 수요일보다 목요일이 더 좋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김경일하고 9일 8대 차이가 있었지만 김경일만큼 나올 겁니다. 소경주 끌어올릴 겁니다.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쳤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다시 한번 지금 박원규도 상승세가 굉장히 매섭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6코스니까 혹시라도 부러질 가능성 또는 2착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느껴지는데, 일단 안지민이 지정훈련에서도 1코스는 그래도 집중을 했고, 그 다음에 민영건은 모터가 살아나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움직임이 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체크를 해야 되고, 자, 고정환과 전정환, 자, 이 선수들 모두 입상을 공략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6번을 믿더라도 누구랑 묶어야 될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은 1순위가 안지민이지만 안지민을 부러뜨리고 나머지 2, 3, 4번 중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만큼 이것도 주권 압축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이제는 또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네요. 여기 나옵니다. 음성정보 요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 부분 요거 기억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실 테지만 혹시 처음 들어오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10경주는 김민천을 믿고 갑니다. 자, 모터 또 강조드려도 손색이 없는 모터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주에 기사를 썼는데 1번이 최강자가 지금 2달 지난 상황에서 신형 모터가 5월 29일에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가장 성적이 좋은 게 19번이고 그 다음에 81번인데 81번은 김기한이 한 번 타서 2착을 했기 때문에 점수가 8점대입니다. 그 다음이 67번이다 이렇게 손꼽을 수가 있는데, 사실상 81번보다는 67번이 더 좋죠. 김민천이 이거를 아주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민천, 그 전에 박지훈, 김민천 연승, 그리고 박지훈도 지금 연속 입상, 그 다음에 신동길도 머리 쳤고, 그 전에 이현준이 연타, 그리고 한진도 4연타를 때렸습니다. 그만큼 타면 다 한 번씩은 우승과 입상을 가져간다. 김민천이 이 점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오늘처럼 어중간하게 전술 운영을 하지 않고 확실하게 승부수를 던진다면 일단 김민천을 다시 한번 믿고 가는데, 휘감는다라고 한다면 이상문, 정민수는 조금 의심이 됩니다.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상문과의 동반 입상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휘감기가 아니라 쥐나 찌르기로 간다 라고 한다면 안쪽에 1번, 2번이 반격을 하는 그림을 염두에 둬야 되는 만큼 여기도 일단 정민수를 좀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고 1, 2, 4번 중에서 최종적인 주력 주권을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 이용세가 굉장히 좀 인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1코스 이점을 활용해서 박종덕을 밀어내고 먼저 인파직을 하면 김민천이 와서 잡더라도 버틸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서 이용세를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11경주는 조성희를 믿고 남은 한 자리 찾는 양상입니다. 여기도 사실상 김도희가 살아나는지 봐야 되고, 한진을 오늘 좀 기대를 해봤는데 4코스에서 늦은 출발로 부진을 보였죠. 그래서 체크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옆자리에 2, 3, 4번의 가능성이 있는데, 김국흠은 자 3복승 변수로 내려놓으시고, 자 양원준을 오늘 다시 한번 노립니다. 오늘도 소경주가 괜찮게 8대가 나와서 2, 5를 추천을 했습니다. 5번을 후착으로 추천을 했는데 스타트가 확실하지 않고 뒤늦게 붙어들기를 하다 보니까 경합에서 결국엔 밀려서 고전을 했지만, 일단 지정훈련에서도 희망을 보였고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래도 고집을 다시 한번 피워봅니다. 1순위로 추천해 드리겠고, 자 3, 4번 중에서 받쳐야 되는데, 김국흠이 스타트가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닙니다. 꾸역꾸역 김기한하고 붙여서 간 건데 뒤늦게 좀 터지는 감이 있지만 박상현도 나쁘지 않다. 특히 박상현은 스타트가 지금 굉장히 좋다라는 점에서 함께 차선책으로 묶어가는 작전을 권해드리겠습니다. 12경주 여기는 일단 이종인이 모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문주엽과 이재학, 김민준, 여기에 박준호, 이진우도 지상권을 공략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웃코스 단점을 안고 있는 만큼
변수로 좀 내려놓고 2번, 3번, 4번 중에서 축을 정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뭐냐? 이종인이 스타트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자, 2번, 3번, 4번이 스타트를 같이 끊고 나옵니다. 2번이 자, 옆자리 3, 4번을 의식해서 휘감기를 확 들어갑니다. 근데 문지엽의 임빠지기가 각이 커지듯이 각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3, 4번이 들어오겠죠. 자, 3번 중심으로 2, 4번을 묶어가는 그림입니다. 자, 4번이 더 빠르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재학이 스타트를 확실하게 못 끊어서 4번 넣고 이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또 문주엽이 차분하게 임빠지 같은 휘감기를 한다면 2 놓고 3, 4도 가능하지만 제일 먼저 보는 그림 자 오늘 저는 이재학을 괜찮게 봤기 때문에 6코스를 놓친 게 좀 아쉽지만 내일 다시 한번 공략을 하면서 이 그림으로 1순위로 가져가는 그런 작전을 보내드립니다. 2번, 3번, 4번을 조합하는 그림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가십시오. 2대가리, 3대가리, 4대가리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3대가리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문자 신청은 파워레이스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3경주 자 그리고 14, 15 여기는 현장 추천 경주인데요. 13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은석이 오늘 4코스에서 휘감아 찌르기를 시도했는데 권명호가 임빠지기를 인돌기를 하면서 3, 4번을 다 막았습니다. 서하모도 맞고 주은석도 맞고 그래서 불발됐는데 그 이유가 더 문제였죠. 안쪽 코스에서 수도권은 장악에 아무것도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2코스에서 자 스타트가 특히 안 나왔다는 점 여기서도 또 다시 한번 강공에 나서겠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에서 일단 인코스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1, 2번 중에서 머리를 정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고 3, 4, 5번 중에서 누구를 받쳐갈까 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누가 봐도 주은석을 먼저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초규태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이동준도 오늘 1코스에서 가는 거 보면 고민인데 근데 주은석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스타트를 끊고 나오지 못하면 또 공간을 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비슷한 스타일의 전력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이동준 같은 경우에는 오세준 때문에 세게 돌아나가는 전속으로 휘감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어차피 4, 5번은 찌를 텐데 휘감을 만한 거는 3번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3번밖에 없기 때문에 순위권의 변수나 또 배당을 노릴 때 휘감을 수 있는 선수가 이동준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이동준을 놓고 공략을 하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김지현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오세준, 이동준, 주은석 이렇게 가져가시고 배당은 이동준 놓고 공략하는 작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14경주는 심상철 때문입니다. 물론 앞선 경주 5경주에서 1코스에서 머리를 친다. 그리고 소경주가 올라오거나 스타트 가면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심상철 만한 전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 놓고 인코스에 있는 전력들을 묶어가는 것이 기본인데 혹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세다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잘 풀려서 간 거지. 이 노력이 통한다고 한다면 이 그림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1번, 2번을 놓고 6번을 뒤로 가져가는 두 선수의 동반 입상까지 염두에 두는 빠지는 그림까지 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신중함 심상철의 선전을 좀 체크하시고 최종적인 컨디션을 체크하시고 주권 추리에 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15경주는 뭐냐? 여기도 승부수가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사실은 아웃코스에 있는 두 선수만 좀 약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1, 2, 3, 4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1번은 선호 코스 2번은 컨디션이 좋아 보이고 3번도 최근 기세가 올라와 있고 4번은 턴 스피드가 좋기 때문이죠. 어렵습니다. 여기도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건 압축을 하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2개 남았는데요. 자,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의 변수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전동욱과 배혜민의 기록이죠. 온라인 기록이 제일 빠른 게 399, 제일 빠른 게
2구입니다. 그러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요만큼. 단정해서 거의 붙여가는 그림이고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제일 빠른 게 4대입니다. 4대. 그리고 서머하고 안혜진은 5대. 자, 그러면 1, 2, 3, 4, 5, 6 이런 그림이 기록상으로는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배민이 컨디션이 좋지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경주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의 붙여 나오고 전동욱이 승부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고 6번이 같이 함께 가져가고 안쪽에 3번이 공략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6번과 5번을 중심으로 추리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전 스타트나 기록상에서 전동욱이 밀리지 않는다. 절대 밀리지 않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5번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작전을 보내드리겠고, 자,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 자, 5번, 6번을 상대로 이 박원규가 살아나느냐, 맞설 만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냐. 자, 5번, 6번은 3번까지 확실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3번 입장에서는 1, 2번만 넘어가면 됩니다. 전속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번을 놓고 쌍승을 뒤집어지는 그림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걔가 그랬어. 박원규가 살아날 수도 있다고 5, 6번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박원규가 희망을 보인다. 공격적으로 쌍승을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17경주는 정민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자, 거의 단방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상현이 아예 탄력이 안 붙기 때문에 정경호하고 이인 두 선수만이 지정훈련에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였기 때문에 감고 찌르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쌍승식 조합 투자를 권해드리겠고 굳이 하나 뭐 삼복승으로 묶거나 순위권의 변수를 묶는다면 안쪽이 싹 무너지면 김동경 정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32회차 이렇게 목요경주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괜찮았던 이지은 잡을 때는 좀 희열이 컸지만 선수들 기복에 헛딱지도 많이 나고 좀 안타까운 마음도 컸고 화도 많이 났는데 목요경주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회차는 3일경주입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3일경주 화, 수, 목요일 자 15, 14, 13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만큼 다음 주 3일 경주까지 준비 잘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장 목요 경주부터 잘 꾸려나가고 그 다음에 3일 경주를 대비하고 그 다음에는 대선 경주죠. 34회차는 좀 염두에 두시면서 공정 경주가 많이 남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 현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